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개헌 제안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전국을 뒤흔든 청와대발 개헌론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이제 시정연설 이후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듯합니다. 일단은 개헌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는데 홍 의원님 먼저 이제 개헌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87년 헌법 체제가 이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더 이상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또 국민들 여론도 뭐 상당수 70% 이상 또 국회에서도 뭐 200명 가까이 개헌 지지 모임이 결성될 정도로 개헌 추진에 대한 동력도 있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좀 약간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면서 말했던 어떤 개헌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이런 발언인데 민 의원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개헌 추진론자입니다. 네. 지난 8월 초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대통령이 개헌의 물꼬를 갖다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개헌의 흑역사를 가졌지만 그 딸은 1987년 체제를 끝내는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사적 공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청와대 측에서는 그럴 바에는 자기들이 개헌안까지 발의를 갖다가 내용을 갖다 포함해서 경축사 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물꼬를 갖다 터주는 것도 대통령이 하고 마무리도 대통령이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그래서 대통령은 물꼬만 터주고 1987년 체제의 전환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고 그 완성은 국회가 해야 한다 하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다가 그 후에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안 하기로 했다. 뭐 그래서 이제 좀 물 건너 가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부터 뭐 개헌 전략, 개천 전략 한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 한 거는 당초 제가 생각했던 어떤 나라의 근본적인 전환에선 벗어나갔고 최순실, 우병우 이 게이트의 어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로 좀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 개헌이라고 하는 거대한 작업을 갖다 묘사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민 의원께서는 뭐 개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셨고 개헌을 내년에 하되 10년 뒤 2027년에 발효하게 하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 경제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게 블랙홀이 된다 하는 것이 항상 역대 대통령이 해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나 또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봅니다.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러다 보니까 개헌 논의에 이해관계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 10년 후에 발효가 되면 2028년은 매 20년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개헌 논의도 10년 지기를 갖다 바라보면서 하고 임기도 맞추는 그런 개헌 논의, 또 차제의 정치혁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국회법과 선거법이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해왔고 상당히 학계에서는 긍정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어쨌든 뭐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홍 의원님 이제 뭐 어떠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이제 우리가 개헌을 하려는 목적이 현 체제가 가져다주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여러 부작용들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라는 게 해보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지다 보니까 결국은 무책임제다 이거는. 또는 뭐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이다 보니까 대선 끝난 다음 날부터 다음 대선을 위한 정치 투쟁으로 들어간다. 또 뭐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추진을 하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빨리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동력이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을 기다리자 하는 거는 이런 필요에 조금 좀 이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절차적인 그 존중이나 이런 정당성을 위해서는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 부분도 마침 지금 뚜렷한 대선 유력 주자가 뭐 크게 부상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이런 때 이제 사실은 분위기가 괜찮은 것이고 우리가 그 정부와 국회 또는 국민적인 합의만 된다면 그리고 또 지금까지 국회에서 의장들이 여러 번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거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요것만 선택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좀 추가로 좀 듣고 싶은데요. 이제 그래서 결국 또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해갖고 자기가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대통령이라고 해도 임기 초에 또 블랙홀이 되는 개헌을 갖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든 다음 대통령이든 하여간 10년 후에 발효되는 우리나라도 10년쯤은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을 준비하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 지금 이것이 어려워졌냐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그 모든 것이 최순실 씨 책상 위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개헌이냐 아니면 최순실의 개헌이냐 대통령에 의한 개헌이냐 최순실에 의한 개헌이냐 우리가 대독총리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대독 대통령이 아니냐 상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제왕적 그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홍일표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타임 스케줄을 정해놓고 있어요. 내년 4월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내년 4월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5월 달부터 9월 달, 9월 달까지 중앙선관위가 마감을 합니다. 국가에서 위탁하는 경선 관리. 그러니까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경선이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재보선이 몇 개 있을 때 그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12월 달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물러나는 대통령이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좋아요. 우리 홍영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합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12월 대통령 투표 선거일 날 동시 투표하자. 그건 얘기가 돼요. 그거는 차기 정부의 임기와 권한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왜? 국민투표에서 그 개헌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현재 헌법대로 뽑는 거고 개헌안은 미래의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월 개헌을 갖고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그거는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개헌을 하려면은 여야가 다 합의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느 한 정파나 일부가 반대해서 안 되는 개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개헌의 논의의 물고 환경을 이제 제대로 터주었다 이런 점에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금 어떤 것도 기정사실화된 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 의원님께서는 뭐 대독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게이트는 그거를 밝히면 되고 별도로 밝히면 되고 개헌은 또 개헌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각 정당에서 대통령이 너무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논의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국민적 총의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가면 되는 것이고 뭐 4월 달에 국민투표를 한다 해도 어차피 만일에 국민투표로 통과가 된다면 그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꼭 대통령이 그때 발의한 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안에 우리가 다 이제 논의 과정에서 여론이 수렴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정해진 건 없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논의를 해보자.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일단 국회의원들도 개헌에 관련해서 한 2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 오늘 아침에도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이 좀 불거진 상황에서 개헌을 이야기한 거는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적 개헌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당 내에서도 이 최순실 게이트 이런 거는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야당이 그런 주장도 이제 잘 존중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개헌은 별개의 트랙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야당에서도 김종인 대표 같으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옳은 결정이고 이걸 꼭 해야 된다. 또 저는 이제 아까 그 임기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각제나 이제 이원 집정부제 할 때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국회의원 임기하고 맞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예. 하여간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은 이게 꼭 장애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 의원님께 질문을 해볼 텐데 추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서 빠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어제 시정연설 이후 청와대 입장을 보면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개헌의 물꼬를 터준 걸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거기서 더 개입하는 순간 국면 전환용이다 혹은 정권 연장용이다는 비판에 부딪히고 결국 개헌 특위도 구성이 안 될 겁니다. 예. 대통령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의 물꼬를 트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 자기 역할 다 했으니 이제 국회에서 주도해 주십시오 하고 예.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요. 특히 최순실, 우병우 이 게이트에 대해서는 국회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력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저는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제안한 개헌의 범위를 보면은 뭐 원포인트 권력 구조만의 개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좀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은 이제 시간상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예. 봅니다. 결국 한 12월 달에 동시투표로 간다고 했을 때 조금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원포인트 플러스 알파를 갖다 할 수 있겠죠. 뭐 감사원을 어디다 둘 것이냐 등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기본권까지 손대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는 10년 텀이라고 한다면 10년 후에 어떤 그 경과 과정을 둬서 발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국민들이 느긋한 마음으로 광범위한 어떤 그 폭의 손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범위가 제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원 포인트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권력 구조였고 그런 것들을 잘 바꿔서 새로운 변화에 우리 잘 이제 적응할 수 있고 또 이런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여보자 이런 이제 요청에서 이 개헌까지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 예.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물론 이제 뭐 사회 각계의 요청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논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풀어놓다가는 이제 한이 없다. 지금 저로서는 우리로서는 이제 지금 다음 대선 전에 이제 개헌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 권력 구조에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에요. 네. 네, 앞서도 권력 구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뭐 의원 집정부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생각하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를 해보니까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대통령과 의회가 매일 싸우는 형국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선진화법까지 있어가지고 뭐 국정개혁, 4대 개혁 아무리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이제 이래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의회의 다수파 또는 연정이 집행부를 구성하니까 거기는 그런 갈등이 없거든요. 네. 내각제에서는. 또 장기적인 국가 플랜을 실현하기가 좋습니다. 또 당내에서도 지금도 당내에서 뭐 무슨 당내 경선하면 막 계파 간 대결 뭐 이렇게 벌어지는데 내각제 하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비 내각 또는 내각의 반대파들을 다 수용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그게 이제 정치 문화도 이제 같이 따라간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내각제를 할 만한 충분한 이제 문화적 시기적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우리나라 헌법이 초안은 내각제였습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해서 대통령제로 하다 보니까 약간 변형된 대통령제가 돼서 지금도 내각제적 요소가 많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내각제적인 요소를 많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4년 중임제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갖다 경험해 본 다수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각제의 변형이라고 본다면 내각제까지 합치면은 더 많은 걸로 이제 국민들이 반응한 것 같아요. 예. 아마 20년 만에 큰 국민 여론의 어떤 큰 변화라고 보고
저는 내각제를 기본으로 하되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관계라고 하는 특이한 상황이 있고 또 앞으로 이 몇 년 내에 네. 북핵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발전할 것이고 네. 또 남북 관계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 통일은 대통령이 하게 하자. 네, 네. 그 대신 이 내치는 내각의 국무총리가 돼갖고 내각에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내각제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예. 1년, 2년 만에 계속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네.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갖고 정통성을 갖다 계속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예, 예. 내각을 해산해서 총선을 하는 것도 그 정통성을 새로 확보해 가는 과정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예를 들긴 뭐하지만 아베랄지 예, 일본에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갖다가 또 그렇죠. 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보다 더 안정적인 경우도 있어갖고 내각제를 꼭 어떤 불안의 반복이다라고 보는 거는 모든 내각제 국가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도 네. 이제 독일의 내각제를 보면 다 총리가 10년 이상씩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적 불신임제라 해서 함부로 의회 해산을 못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네.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전국의 불안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이제 우리가 제2공화국 때의 경험 때문에 그런데 네.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국민적 수준이나 상황도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얘기하기로 이제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에 이제 4년 중임제를 공약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의견이 좀 다르다면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충돌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의견을 모아 나갈지. 그래서 싶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의견에서. 시기적으로 가능할까? 실제로 생각이 박근혜 듭니다.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약속을 갖다가 했었지만 예. 뭐 대통령께서 뭐 약속을 뒤집는 거는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이제 해왔던 거니까 그 뭐 지금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제 말씀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어떤 식으로 강조를 안 하겠다는 해왔고 강조는 아니었죠. 지금 이제 청와대 참모들의 기류도 여러 가지가 이제 내각제론자가 있고 네. 또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류를 볼 때 청와대 주변에서는 4년 중임제가 실제로 관철되기는 어려울 거다. 내각제 혹은 내각제의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청와대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친박 세력의 장기 집권 혹은 정권 자체의 어떤 그 재창출 이걸 보기 때문에 예, 청와대는 예. 이 부분에서 손을 떼야 하지만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논의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것보다 이제 일단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야 잠룡들의 의견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야 잠룡들의 의견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개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발목을 잡거나 하는 부분이 없을까 이게 우려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될까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잠룡들이라는 분들이 당내에 그렇게 큰 파벌을 형성하거나 이러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씩 달라도 그 부분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국회 내에서 의원총회나 이런 다른 뭐 연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계속 모아가다 보면 이제 그래도 합일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우리도 이제 국민 의견 또 외부의 여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존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 그런 건전한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청사진 이런 거에 다 이제 이렇게 같이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여당과는 다르게 야당은 또 그래도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에서 다수는 지금 개헌이 정략적이고 하여간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다음 예. 또 한편에서는 야 어쨌든 개헌의 어떤 물꼬를 갖다가 열어놓은 건데 이 기회를 갖다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야 하는데 최순실 우병우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어떤 국기문란을 갖다가 일으킨 사건이니까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고. 예.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어떤 근본을 갖다 새로 세우는 문제는 아닐 수가 있죠. 근데 네. 헌법은 이제 국가의 근본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문제, 최순실 우병우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갖고 남은 1년도 국가가 제대로 정상 가동이 되겠느냐 하는 이제 두 가지 생각에서 어떤 밸런스를 취하냐 하는 문제이죠. 예. 현재로서는 우선 최순실 우병우 문제를 뭐 예상 국회 마무리 때까지 특검을 갖다 도입한다든지 이건 아마 지금에 와서는 여당도 반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당도 예. 이제 오늘 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물꼬를 텄잖아요. 대통령이 개헌에 물꼬를 튼 것처럼 여당 지도부도 대통령이 이제 사과하든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하고 물꼬를 텄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 이 최순실 의병호 문제 해결의 어떤 그 단초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개헌론으로 가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